우후. 고양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입니다. 오늘은 댓글에서 코업 준비한 영상을 한번 올려달라고 하신 적이 있어서 저도 이제 코업을 준비한 지 조금 되긴 했지만 제 기억을 되짚어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코업 브이로그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코업이 뭔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요. 이제 실습이 의무적으로 포함된 고등교육 과정이라서 특정 기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캐나다 이민법에서 합법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준비에 대한 과정을 조금 더 섬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외국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캐나다면 캐나다, 호주면 호주, 외국 생활을 할 거라면 그 문화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라도 찾아보고 공부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서치를 해본 다음에 이 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내가 잘 가서 적응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있는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픈된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시에 다인종 다문화 사회고 기후 같은 경우에는 레인쿠버라는 별명도 있을 만큼 비가 정말 자주 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매우 보수적이거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경험이 좀 적다라면 적응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마인드는 사는 곳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혹시나 내가 뭔가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나라를 선택하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겠죠? 난 여기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맞는 사람인지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고 큰 결심으로 옮겨가는 게 낫겠죠? 여기서 와서 뭔가를 차별하고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녹아들 수 있고 이런 문화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뭐 일석이조겠죠? 그럼 이제 결심을 했어. 그래 결심했어. 난 캐나다에 가겠어. 그래 결심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시작 날짜를 결정해야겠죠? 언제 오실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4월에서 5월 뭐 늦어도 6월 뭐 이렇게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가을이나 겨울 시즌에 오시면 일단 좀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눈보다 더 비가 더 많이 올 정도로 그렇게 날씨가 항상 흐리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날씨에 영향을 받지만 저의 상황에 맞게 그냥 10월에 저는 도착을 했거든요. 그냥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 다음부터 나오는 과정은 사실상 타임라인이 존재한다기보단 한 번에 동시에 하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해야 될 일이 비행기 티켓 끊는 거, 집 구하는 거, 학교 찾기 이렇게 3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동시에 하라라고 추천을 드린 이유는 어떤 거에 맞춰서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때문이고 저도 실제로 동시에 했기 때문인데요. 이따가 다시 다루겠지만 비자에 입학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주는 입학 허가 레터가 필요하고 그걸 첨부해야만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등록함과 동시에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어떻게 알아보느냐? 일단 학교 찾는 과정에서 정보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정보가 되게 없는 만큼 저는 구글링도 열심히 하고 뭐 종로유학원에서 하는 유학 박람회 같은 것도 일단 가보고 제가 준비를 할 때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곳은 조금 가격대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남의 추천을 받는다? 조금 도움이 되진 않았고 그냥 그런 만큼 저는 구글링을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찾은 결과 저희 학교가 학비가 정말 바람직하고 싼 편이기 때문에 여기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때는 학교에서 이제 무료 영어 레벨 테스트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일정 수준 통과하면 입학을 바로 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학교마다 다르고 코스마다 다르게 뭐 IELTS 점수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거 알아보시고 내가 이 학교에 이전공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학원을 고르고 등록 절차를 마치고 뭐 영어 시험도 보고 해서 입학 허가서를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비자를 바로 서류를 바로 제출해서 비자를 바로 받는 과정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학 절차를 밟을 때 언제 밴쿠버에 올 거니? 이런 거 물어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같이 생각을 하셔서 맞는 날짜를 고르시고 비행기 티켓까지 같이 뽑으시면 정말 완벽한 준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3개의 과정을 함께 준비를 하셔라 라는 말이고, 굳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져보자면 영어학원을 먼저 그래도 한 달 정도 어학원을 여유 있게 보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같이 동시에 비자에 필요한 서류들 준비하시고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 비자 신청을 넣으시고 비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자 신청해서 기다리는 동안 바로 확정된 날짜에 비행기표를 얻으시면 됩니다. 비행기표 구하는 거는 사실 요즘 여행 많이들 가시니까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저는 스카이스캐너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올 당시에 비행기표는 9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용하셔서 최저가 비교하신 다음에 뭐 알림 설정 같은 거 해두시고 알림 뜨면 달려와서 비행기표 예매하시고 하시면 된다.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조사하시면 영어학원 찾기 그리고 비행기표 구하기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만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난이도가 상승되는 구간이 집 구하기겠죠? 일단 유념해 두셔야 될 부분은 밴쿠버 월세, 홈스테이나 뭐 룸쉐어링 같은 경우 월세가 정말 비쌉니다. 정말 비싸요. 그래도 최소 7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지불하면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은 어떻게 구하느냐? 첫 번째 집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일 거예요. 정보도 많이 없고 이제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우벤유라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보를 얻는다, 홈스테이 아니면 룸렌트 이런 거 검색해서 얻으셔도 되고요. 이제 초반에 정착을 위해서 간혹가다 홈스테이 말고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이제 현지에서 이용하는 홈스테이 구하는 커뮤니티나 이제 웹사이트 같은 거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마지막 현지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알려드리자면 크레이글리스트 밴쿠버라고 구글링 하시면 바로 첫 번째 뜨는 이 사이트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봉사활동이나 구인구직 서비스, 룸쉐어나 다양한 커뮤니티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여기서 그렇게 이용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이용해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근데 제가 현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들 페이스북 아직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저도 하등 이용하지 않다가 한동안 이제 캐나다에 와서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아마 서비스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지에서 당근마켓처럼 쓰이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고 물품을 파는 곳인데요, 원래는. 거기서 근데 중고 물품은 물론이고 차도 팔고 집도 팔고 실제로 부동산을 팔기도 하고 홈스테이, 룸셀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거기서도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한 서비스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아예 홈스테이 전용 사이트, 전용이라기엔 렌트, 룸렌트도 되지만 홈스테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끔 핫딜이 뜨기도 합니다. 좋은 방이랑 이제 봐줄 만한 가격 이런 느낌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딜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곳에서 이제 무조건 이곳에서만 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 곳들 보시면서 비교하시라 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비자 신청하기입니다. 비자 신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한번 쫙 불러드리자면 외울 수 없으니까 한번 보고 읽어드리자면 여권 사본, 디지털 포토, 여권 사진 말하는 거고요.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영문 성적 증명서, 입학 허가서, 영문 재직 증명서, 영문 소득 금액 증명원, 영문 잔액 증명서 2장, 그리고 학업 계획서, 이메디컬, 영문 가족 관계 증명서. 이렇게 9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리더스라고 하는 현지 이민 도와주시는 업체에서 진행을 했고요. 현지에서 비자 발급 도와주시는 거에 대한 신청 폼까지 해서 총 10가지 서류를 준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권 사본이나 이제 포토 같은 경우에는 포토는 이제 최근 포토, 여권 사진 최근 거 준비해주시면 되고 여권 사본은 그대로 스캔 떠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최종 학력 졸업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만약에 고졸이고 아직 대학교를 졸업 안 했어.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떼주시면 되고 대학교 졸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 증명서까지 첨부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영문 성적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학교 재학 중에 여기로 온 거여서 대학교에서 이제 다녔던 총 기간 동안의 성적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대학교에서 발급을 아마 해주실 거거든요. 학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마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서 보내시면 되고, 입학 허가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결정하신 학교에서 이제 입학 허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레터를 보내주거든요, 메일로. 그거 그대로 보내시면 되고요. 영문 재직증명서랑 소득금액증명원, 그 잔액증명서 이런 부분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본인 돈으로 가진다라고 하시면 본인의 영문 증명서 같은 거 쭉 뽑아서 내시면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거고 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신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재직증명서와 부모님의 잔액증명원, 소득증명 이런 거 다 뜯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이 사측에서 받으실 수 있는 증명서이고요. 무조건 영문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생활할 만한 재력이 되냐를 기본적으로 보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1년 동안에 코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국 돈 3천만 원 정도의 잔고 증명이 있어야 돼요.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 현금, 펀드, 주식 등등등등 재산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3천만 원 정도의 잔고 증명을 보여주셔야 비자가 나온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뭔가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유학원 쪽에 컨택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에 관련된 부분도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 학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한 5줄 정도로 내가 가서 뭐 할 건지 스터디 플랜을 진짜 영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쓴 걸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여기서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것인지, 또는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이 있다라는 걸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메디컬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해주는 비자 관련된 신체검사를 해주는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 받으시고 거기에서 주는 신체검사 후 받을 수 있는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를 스캔을 쫙 떠가지고 PDF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정부24에서 호다닥 뽑으실 수 있습니다. 유료였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써드릴게요. 유료인지 아닌지. 그래서 모든 서류를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조금 기간이 걸리는 게 잔고증명. 그거는 이제 은행에 직접 가서 뽑으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저는 뽑아주셨는데 은행에 가셔서 뽑으신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잔액증명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입학허가서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일처리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디컬, 그 신체검사 증명서 같은 경우에도 신체검사를 한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려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신체검사 예약하는 것도 살짝 빡세요.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가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짜에 가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서 미리미리 받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동시에, 조금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 동시에 진행하셔라 라는 게 제 추천입니다. 그래서 코업을 준비하는데 최소 한두 달 정도는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업을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제 초기 비용이 있어요. 비자를 준비하는 데에만 이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비자 신청비라는 게 있는데 12개월 기준 약 4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만약에 유학원이랑 컨택해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싸게 가져가거나 조금 무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권 같은 경우는 저는 90만 원에 했지만 보통 편도 130에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학비와 등록비, 학원에 등록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또 어학원에 따라서,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코스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이건 본인이 직접 서치하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중반대, 이거는 학교마다 너무 다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잔고증명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00만 원?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게 무난하게 그냥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정도고 최소 1,500만 원 정도는 있으면 좋다라는 건데 여기서 현금, 보험, 연금, 펀드, 주식, 정기적금, 정기예금 같은 은행계좌, 증권계좌, 저축성보험계좌의 잔액증명원 전부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현금만 되나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아닙니다. 어디서든 이제 돈을 끌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준비만 해주셔라 라는 게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초기에 비자 발급할 때 필요한 정도의 비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짐을 쌀 때는 사실 와서 그냥 필요할 것 같은 거 다 그냥 가져오시면 돼요. 옷 챙기지, 뭐 생활용품 챙기지, 먹을 거 챙기지 다 챙겨오시면 되는데 최대한 꽉꽉 눌러 담아서 꽉꽉 채워서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택배비가 겁나게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뭐 보내주는 걸 받기에도 약간 양심이 찔릴 정도로 택배비가 아주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챙겨 오셔라. 약을 많이, 최대한 많이 약을 아주 그냥 종류별로 리스트업을 쫙 해서 다 사서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만큼 병원까지의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업 준비 과정에 대해서 되게 장황하지만 최대한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런 것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로 바로 답변해드리거나 질문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영상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고민하시던 분들 꼭 밴쿠버 오셔서 좋은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